네, 오늘 니케 위대한 작업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어,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제가 컬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메타버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파트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1에서 100이라고 그러면 한 나는 1 정도, 혹은 어떤 사람은 100 정도인데도 똑같이 메타버스를 아느냐, 그럼 메타버스를 안다라고 하겠죠. 근데 나는 1이고 또 누군가는 100인데 메타버스를 확실히 아느냐라고 한다면 확실히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끊임없이 어,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컨텐츠들, 새로운 플랫폼들이, 새로운 인류들이 진화해서 그 안에 몰입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진화를 위해서, 세상의 더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지구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을 텐데, 메타버스는 어, 오프라인의 지구와 온라인의 지구가 똑같이 진행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구가 뭐 수만 년 전의 역사를 가진다면 메타버스가 그 수만 년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강의를 이렇게 접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페이스라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메타버스는 공간이다, 스페이스다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은 공짜는 없고 모든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다, 지금의 메타버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오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에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 위주로 해서 메타버스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렇게 산업군에 안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의식의 확장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거의 100여 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를 가져왔어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하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저의 일방적인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이 제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조금은 PT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킵 하면서도 이렇게 준비해온 것들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좀 많은 장표지만 제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연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메타버스 뭐 논문이나, 네, 논문을 쓰고 있는 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죠? 논문이나 뭐 보고서나, 며칠 전에 최백인 대표님도 보고서를 주셨는데 아직 제가 정확하게 그걸 간파는 못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데, 최근에 NFT 현명한 투자자가 저의 컨셉에 맞게 잘 나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메타버스를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보셔도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뿐만 아니라 VR, 3D, 2D, 그러면은 SNS에서 이제는 VR, 3D, 2D 컴퓨터 그래픽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상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가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반드시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라는 가상의 캐릭터가 키 이슈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보상 이코노미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 공간에 똑같이 오토의 개념이 아니라면 아마 메타버스는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인류들이 뭔가의 보상 이코노미가 되어야만 그 메타버스에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메타버스에도 공짜는 없다라는 말로 제가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활동이 어떤 걸 기반으로 하느냐, 바로 NFT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FT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이다라고 했죠. 제가 블록체인 혁명에서 블록체인도 신뢰의 기반의 인터넷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메타버스도 인터넷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인터넷 혁명이라고 들어가면서 하나의 제가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개념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들어보셨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보시고 이 방에 계시는 위대한 분들은 거의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밸류에이션이 11배가 뛰었어요. 1년 만에. 근데 물론 최근에 주식값이 약간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만들어 놓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 안에서의 지금까지의 성장의 과정을 본다면 메타버스라는 공간도 그렇게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약간의 주춤해하는 현상은 뭐 우리가 과도기에 드러날 수 있는 들쑥날쑥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왜냐면 받아들이는 거 안에서의 어떤 저항감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메타버스는 이렇게 1년 만에 11배의 11배의 어떤 가치를 상승했던 것만큼 앞으로 미대륙이 그렇게 뭐 전 세계 1위의 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론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메타버스도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메타버스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단순히 모바일 전환 하나로만으로 엄청난 시가총액을 상승을 시켰는데 이 모바일 전환에서 그 다음 넥스트 버전 SNS에서 메타버스 공간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상승은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30년도는 1.5달러 GDP의 1.81%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27년도에 뭐 GDP의 1%를 넘어서 30년도에 거의 2%에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블록체인 혁명 상상해 볼까요? 블록체인이 2026년, 2027년도에 여기 27년도죠? 몇 프로라고요? GDP에 예, 20%가 이렇게 들어가고 한다면은 10% 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블록체인 혁명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직업군의 변화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행정복합 여기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 거의 없어질 것이다. 뭐 중앙 뭐 지방 분권화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책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2030년도에 2%에 도달하는 GDP가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형성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로 일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 경제 활동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오늘 5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체가 5가지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실현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GDP가 거의 2%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은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시장에 가상현실 시장보다 클 것으로 예측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VR과 AR 그리고 XR, MR, SR까지의 진화를 오늘 통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환생된 연결의 가치 속에서 가장 진화된 인터페이스를 갖춘 인터넷 서비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상의 공간에서의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이라는 그 기반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을 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과 SNS를 거쳐서 이제 메타버스로 진화를 했다. 자, PC 기반의 인터넷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SNS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다음 넥스트 버전이 메타버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C는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유선이었어요. 그러면 인터넷 모바일, SNS 모바일은 스마트폰은 무선이었죠.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이 유선이고 무선이고 이 기기가 없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디바이스의 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신대륙, 새로운 지구, 공간. 그래서 새로운 지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신대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현실의 세계가 사람, 장소, 사물, 사건
이런 것들로 오프라인의 세상이 구성된다면 온라인에서도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재화를 취득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룰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SNS를 넘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의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는 세계의 관이 함께 조화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패러다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블록체인의 세상에 결정적으로 5G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인간 르네상스의 혁명과 같은 새로운 인간 정체성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메타버스를 하나의 가상 공간, 뭐 이프랜드나 제페토에서 놀이하는 공간, MZ세대들이 노는 공간이 아니라 그 MZ세대들이 실버들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메타버스는 진화할 것이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온전히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페이스가 될 텐데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게임이나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활과 뭐 경제, 이런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확장, 삶의 생태계가 완전하게 가성 속으로 넘어가는 게 메타버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혁명이라고? 인터넷 혁명 다음에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왜 우리가 www라는 웹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 생태계로 다시 인터넷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상이 메타버스로 구현이 된다? 이게 콜럼버스의 신대로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모든 정체성이 그 안에서 새롭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블록체인 혁명을 들었고 지금 메타버스를 넘어오는 이유가 이런 블록체인 혁명의 어떤 맥락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메타버스가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NFT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메타버스 혁명이에요. 블록체인 혁명은 거래 혁명이라고 했죠. 온라인 안에서 거래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블록체인 혁명은 도대체 무슨 혁명일까? 확장성 측면,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안에서 메타버스가 혁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장성, 편의성, 상호작용 방식, 화면과 공간의 확장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확장성이고 범용 기술이 되었다라는 것. 역사적으로 우리가 범용 기술이 되었다라는 기술적 측면에서 혁명을 가져왔던 게 증기기관차, 전기,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 그리고 인터넷, PC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범용 기술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작은 것이 전체의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블록체인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죠. 그런 범용 기술의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R 더하기 DNA,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라는 것들이 합쳐진 범용 기술의 복합적인 측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 혁명이로의 진화가 가능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감 경제, 오프라인에 있는 경제와 온라인에 있는 경제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레디플레이 원에서 우리가 토큰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가죠. 현실에서 우리 현금 없는 사회, 뭐 가상의 공간에서 암호화폐라는 것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NFT라는 자산의 어떤 뭐 증명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실감 경제를 이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 융합 공간, 그래서 가상 융합 경제를 이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가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확장성, 기술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입니다. 확장성 측면을 다시 한번 보면 편의성, AR 글래스가 아니라 이제는 상호 방식 장벽에서 터치, 이렇게 터치만 하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깜빡이만 하면 되는 것, 뇌의 진화까지. 그래서 XR을 넘어서 SR까지 이제는 우리가 진화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화면 공간의 확장성.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곧 화면인 것. 그래서 우리가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앞에서 그냥 터치만으로 이렇게 영화 우리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에서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이 인터넷 혁명에서 메타버스의 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인터넷이 편리해지고 좀 더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좀 더 화면과 공간이 확장성이 되는 것들, 이런 세상이 곧 화면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하나의 혁명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범용 기술, 전 산업의 다양한 용도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데이터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까지 융합을 해서 단순한 XR 기능 하나로는 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 XR 기능, MR, VR, AR, MR 그리고 XR까지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DNA와 복합적으로 범용 기술로 되면서 메타버스 세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의 진화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XR, 상호 작용하는 방식, XR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 AI, 범용기술, 빅데이터, 그리고 5G. 자,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블록체인과 5G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G의 중요성 잠깐 언급을 했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의 그 진화 안에서의 메타버스 혁명인데, 인터넷 혁명의 넥스트 버전, 이 메타버스가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융합이라는 그 기술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그 융합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하나의 XR만 변화되어서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빅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AI, 인공지능까지 이런 전체적인 기술이 융합이 되어서 메타버스 세계가 기술적인 측면의 진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가 이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것이 온라인으로 올라왔는데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똑같이 가상 융합 형태로 고도화되는 것,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확장성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버스 혁명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면 인간, 공간, 시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의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네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혁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클라우드 슈밥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잖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클라우드 슈밥 아니야, 이건 혁명이야. 그래서 4차, 3차하고 분리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름 지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은 혁명은 이전까지의 세대와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는 말의 의미죠. 그러면 인터넷의 혁명의 넥스트는 메타버스 혁명이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무시되고 완전히 새로운 가상 융합의 확장이 되는 메타버스 혁명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언제요? 2030년대라고 레이커즈 와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2025년, 2026년, 2017년도로 하는데 같은 해의 기술 이론에 의하면 거의 지금 메타버스는 기술의 정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하얀 곡선을 지어지겠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메타버스가 혁명이었을까요? No. 가상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 우리 블록체인. 처음에 사토시가 만들었을 때 두 번째 노드가 1년 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피니에 의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했잖아요. 60여 명의 암호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는 이미 1983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던 것들이 왜 2008년도에 사토시의 기술에 의해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왔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했고, 시대적인 리먼 브러더스 사태나 이런 것들이 융합이 복합이 되어서 블록체인 혁명을 일으켰고, 그게 2015년도 우리 이더리움의 창시자에 의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름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메타버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기술의 개발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어떤 이슈가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이것들이 메타버스 혁명으로 진화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진화의 흐름들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생활을 융합하는 실감 기술이 메타버스의 시초를 이룹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헤드셋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1992년 스노우크로스에서 최초로 VR 기기를 쓰고 몰입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곳에서 아바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 세계 우주에 부합하는 3D 가상 세계, 현재 일어나는 이 우주의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3D 가상 세계에 들어가 있는 아바타라는 건 1992년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995년 이렇게 액티브 월드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고요. 2003년도에 여러분들이 아는 세컨드 라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요. 비영리 기술 연구단지 ASF에서 드디어 메타버스 로드맵을 해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992년도에 정말 닐 스티븐스는 지금도 대단한 발명가이고 학자이고 글 쓰는 사람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노우크로스를 빗대어서 만들었던 세컨드 라이브가 호황을 했었나요? 우리 삼성도 여기 안에서 입점해서 돈을 만들고 세컨드 라이브에서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었었어요. 포인트 개념으로. 그것들이 현실에서도 돈을 바꾸고 사용을 했었었죠. 그런데 세컨드 라이브가 주저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노우크로스가 지금 단종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두었어요. 혹시 몰라서. 그랬더니 오늘 다시 강의 준비하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미래의 메타버스는 현실과 아주 비슷할 것이고 아바타와 AI가 그 안에 같이 지낼 것이다. 우리 아바타와 AI, 우리의 인간의 지능혁명 기억나시죠? 제3차 지능혁명이 오면 우리는 아바타와 똑같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뇌와 똑같이 연동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1992년도에 이 사람이 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미래의 시장이자 먹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플랫폼 혁신이다. 자, 여러분, 우리 플랫폼 혁명 2주에 걸쳐서 공부했었죠. 그 플랫폼 혁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플랫폼은 스페이스라는 개념이고 가상의 노동, 가상의 토지, 가상의 자본 기억나시죠? 가상혁명에서. 그러면 이 플랫폼은 가상의 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메타버스는 가상의 토지의 확보이네요.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혁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가상의 토지인 플랫폼의 혁신은 맞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스페이스라는 개념까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 실제하지 않는 허구와 가상의 수상책 개념, 기업의 이윤축인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뿐이야.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야. 아니야. 4차 산업혁명 완전히 혁신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차이점인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든 뭐 네거티브적으로 생각을 하시든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작년에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많은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끼는 경험을 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이지만 네거티브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아유 그게 무슨 우리 현실하고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실 거죠. 저는 극히 네거티브적이 아닌 포지티브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컨드 라이브는 최초의 메타버스였지만 기술 및 사업성의 한계로 실패하게 됩니다. 정말 저도 세컨드 라이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게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메바 피그라는 것도 2007년도에 있었는데 이렇게 뭐 시부야 뭐 야사쿠사 등 실제하는 모방을 강제해서 채팅도 즐기고 10만 명이나 되었대요. 그런데 어도브 플래시가 폐지되었잖아요. 그러면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메타버스가 기술이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못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메타버스 하는 시기가 언제였죠? 네, 맞습니다. 작년 2019년. 우리가 블록체인 하던 시기가 이세돌 사건 이후라고 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런데 메타버스 하게 된 것이 분명 2020년, 21년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어떤 거? 코로나. 코로나입니다. 이게 세상을 앞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뉴딜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MZ세대들이 언제 시대입니까? 그 MZ세대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기, 아까 기술의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2012년도에 독일에서 시작한 새로운 파괴적 혁신의 시작이 기술이 융합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하나하나의 기술들의 발전은 무용지물이었던 세상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기나 플랫폼 네트워크 성장들이 이렇게 메타버스의 신대륙을 안착할 수 있는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뉴딜 정책, 그리고 우리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면접 보면 우리 재택근무는 몇 시간입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5G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라고 했습니다. 5G가 안 되면 메타버스 안 됩니다. 그래서 5G를 더해서 블록체인 안 되면 NFT 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자산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인공지능 아바타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메타버스 혁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디지털 시대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5G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는 5G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혁명의 인프라는 이 5G와 클라우드입니다. 제가 메타버스 만들었잖아요. 아마존에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려고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과 MZ세대, 특히 ZG세대, 그리고 기술의 진화, 이게 바로 지금의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한번 우리가 Z세대가 어떤 사람들이고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진화도 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지 팬데믹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면 좋겠죠. 자, Z세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Z세대를 놀이터, MZ들 세상을 할보하다. 우리는 1942년에 탄생한 사람들 전통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1932년에서 1960년이죠. 이제 여기에 이 강의제에 들어오신 우리 강주대 교수님이 이 부분에 전공이신데 제가 메타버스를 설명하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하게 됩니다. 86년 세대라고 합니다. 86세대. 그래서 1961년에서 69년대라고 하고요. X세대를 1970년대에서 1980년대라고 합니다. Y세대를 1980년 2년에서 2000년대라고 하고요. 밀레니엄 시대를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요. 전기가 80년대 그리고 후기를 90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G세대 1990년대에서 1910년대 초중반까지를 G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G세대들이 세상에 나오는 이 25살, 26살, 27살 가장 머리가 발달할 때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때 이미 미국은요. 변호사 의사들의 월급보다 코딩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이미 넘어섰었어요. 그것도 2배로.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그때까지는 이제 흐름을 못 탔었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MZ세대들이 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인데 왜?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지난 2학점 블록체인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제가 이 소프트웨어 공학과를 계속 다녔으면 정말 지금과 다른 세상을 살아갈 텐데 라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저 X세대잖아요. 이 X세대가 이 메타버스 안에 그 어떤 강자로 진입하기에는 이미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G세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메타버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세대들은 뭐 포드 그리고 베이비 부문에서 보잉사, GM, GE 이런 데 취직하고 싶어 했죠. 제 세대예요. MS 들어가고 월마트 들어가면 대박이었죠. 지금 Y세대들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존 들어가고 뭐 구글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G세대들은 어디 들어가고 싶은가?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아이에게 제가 이제 토큰을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클로버에 상장했는데 거기 이사님한테 햇볕 좀 써가지고 저희 아이 빗썸이나 업비트에 좀 넣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어려운데요. 그래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금 넘어갈게요. X세대. X세대는 영어는 우리가 1991년도 처음 어떤 제너레이션 X라는 소설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X세대는 도대체 정의할 수 없음, 그래서 가치관과 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새로운,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수능 세대, 그리고 슬램덩크 뭐 주윤발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던 새롭게 다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경제적 부정과 그러니까 IMF를 받았던 세대입니다. 이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지만 그들이 디지털 진입으로는 사실은 성공하지를 못했던 거죠. 드디어 80년대, 95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 Y세대. 이 Y세대는 X세대의 다인무이라 하지만 무조건 S세대. 베이비 부모와 X세대의 우리 같은 부모들, 우리 어머니 같은 부모들의 자녀들은 그런 어떤 수능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S 무조건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Y세대의 여러분들 가장 나는 긍정 즐거움. 그래서 어떤 세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까르페 디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욜로죠. 그리고 가심비 가격보다는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뭐 오라벨 일과 여가 사이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Y세대들이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가 상사로 있는데 이 Y세대들이 새로운 신입생 올 때 그 격차가 너무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돼. 했던 것들이 그런 어떤 세대적인 차이였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Z세대가 태어나면서 20세기의 마지막 세대를 가져오면서 앞에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MZ세대라고 하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주민이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의 후기 G세대는 디지털 근본, 디지털 안에서의 능력 지향, 이들은 태어나면서 IT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의 메타버스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술 전파자. 그래서 만약에 팬데믹이 왔다 하더라도요, 우리 같은 만약에 X세대가 그 새로운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메타버스는 진화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Y세대, G세대로 갈수록 혁신기업, 그리고 개인, 스마트 신율류,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용보다 경험 가치, 2008년도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공유 경제, 개인화된 소비, 경험 소비 다 스마트 신인류의 이야기잖아요.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고 물건을 사더라도 댓글로 확인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상혁명이 일어났고 그 가상혁명을 배워야
그 다음 저희가 플랫폼 혁명을 이야기를 했고, 이 플랫폼 혁명의 다음에 블록체인 혁명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메타버스 혁명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메타버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MZ들은 경계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온라인, 오프라인, 가상과 현실, 경계가 없죠. 디지털 근본주의, 그리고 멀티플 리스트, 개인의 재능들을 우리가 깃경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합점을 이루는데 좀 개인과 M과 G를 조금 구분해 본다면 자신을 드러내서 온라인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개인의 존재감,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은 매슬로우의 4단계, 5단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개인의 존재감, 개인의 존중감을 어디서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룰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디지털 환경에 어려서부터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온 시대들이죠. 다만 M세대들은 저성장 시대에 평균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흐름이었으면 G세대는 양적 성장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AI 시대 능력 지향의 세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확연한 다르다면 O2O입니다. 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 4차 산업혁명은 다시 그것이 아날로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선순환이 되어야 O2O입니다. 라고 했는데 2020년대에 O2O가 화두입니다. 근데 2021년을 딱 기점으로 이제 M2R입니다. 메타버스 투 리얼 월드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인간의 갈증과 욕구를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누가요? G세대들이. 그래서 지금은 G세대들이 세상에 줄을 이루잖아요. 30대, 20대. 제가 말씀드리는 실버라는 의미는요. 이들의 부모들이 실버인 세대. 그리고 이들이 실버가 되는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는 2045년도를 겪을 거고,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대학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점점 메타버스 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상회의 플랫폼 20년도와 21년도에 이런 큰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웹엑스, 홀로그램, 팀즈용 메시, 스토레이지, 워크룸 이런 것들을 빨리 접한 사람이 빨리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저도 이제 우리 윈니 원장님을 덕분으로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지만 작년까지도 저는 사실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조차도 못했거든요. 마크 저커버그 한번 좀 더 또 나옵니다. 5년 후에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인식하도록 전환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G세대, 후기 밀레니엄 세대를 잠깐 비교하면 이들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조금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익숙한 G세대에 의해서 메타버스는 혁신을 일으키게 됐다. 여기서 퀴즈, 여러분 잽크, 셀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잽크는 제페토 크루의 줄임말입니다. 제페토를 함께 즐기는 파티원, 10대에서 20대까지 하루 1시간 이상을 머무르는 사람을 잽크라고 하고요. 벨컴이라는 거. 대리 커스텀의 준말로 아바타를 잘 꾸미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내고 아바타 커스텀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뮬러가 나를 좀 잘 표현하고 싶어. 근데 그 아바타를 좀 잘 만들고 싶어. 자, 이게 외모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대리 커스텀의 준말이죠. 아마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대리 커스텀 하면 돈 좀 벌겠네? 당연히 벌죠.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를 자체 개발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잽이나 요즘 그때 게더타운 잽은 올해 나왔으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곳에 그냥 저희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리 커스텀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MZ들은 잭베터에서 일상을 보내고 VR, 인플루언서,
하게 되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고 그 안에서 아이템과 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옛날에 한번 로블록스에서 구찌 가방이 현실에 있는 오프라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도대체 이걸 사는 사람들은 누구야? 언제? NFT에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리셀을 하게 되는 산업체들. 그리고 Z세대는 NFT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NFT의 성장 과정 너무너무 8배가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안착화가 되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은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가 블록체인 강의를 하면서 정말 조심스러웠던 게 제가 이런 암호화폐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사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세 번 강조했지만 이 MZ세대들은요. 이미 중국의 20대에게 유언장을 써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유언장에 담긴 자산 목록 중에 21.35는 가상자산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가상자산이 유언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SNS상에서 유언장의 3배 이상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아바타 이야기에서 가상혁명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아바타가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나의 아이디와 비번입니다. 라고 했죠. 네, 저도 제 아이에게 이제 유산으로 준다면 코인원 아이디와 비번을 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이미 한강공원 이렇게 NFT 발행을 했잖아요. 그때 빨리 써서 여러분 중에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3주 만에 제페토에서 롯데월드가 오픈을 했는데 3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방문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MZ, 특히 G세대들이 메타버스 혁명의 주인공입니다. 메타버스 혁명하니까 X세대까지는요. 솔직히 메타버스 감이 덜 올 수도 있고 미래 우리 세상이겠어? 라고 하지만 MZ세대들은 이들의 혁명의 주인공이고 이들의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부모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또 하나의 메타버스를 알아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들이 실버가 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지구의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공유거래가 안착되는 2025년도 블록체인과 공유경제가 안착되는 2025년, 2027년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서류 같은 걸 이렇게 안 떼잖아요. 오늘도 저도 농업경영체 등록증 했는데 저기 안 갔어요. 주민센터 안 갑니다.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VR, AR, XR을 끼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수료는 뭘로 주겠죠. 그런 어떤 혁명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X세대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메타버스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메타버스 뭐야? 라고 했더니 메타버스가 오고 있어.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뒤를 잇는 가상현실의 공간이 될 거야.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야. 우리의 핵심 소셜러브가 될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가상현실 호리즌 안에 일단 1000만 명을 모으겠다. 2019년도에 이야기했어요. 2020년도에 또 다른 메타버스의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와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해서 꼭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물리적 환경론에 새로운 제어와 정보 시스템의 층을 쌓아 올리는 기술과 현실을 모방한 가상의 세계를 제공하는 기술 그리고 사회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아바타의 개인이나 어떤 프로필 이용자 개인에게 초점 사회 개인 그리고 물리적 환경 현실을 가상의 세계 현실 가상 사회 개인 우리 이제 디스크 공부할 때 이 이야기 재밌게 할 텐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니 개인과 객체 중심이니 현실이니 가상 시뮬레이션이니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네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강현실, 라이브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포켓몬고, 인그레스, 아케아 플레이스에 AR 가기고를 배치하는 것.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현실 공간에 2D,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 겹쳐놓은 우리 현빈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현실 세계와 구현이 되네? 구동이 되네?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이 실제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물리쳤는데 그게 실제 현실 세계에서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프 로깅,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피트니스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을 가상의 공간에서 기록하는 거. 일종의 SNS의 확장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메일도 라이프 로깅이야 라고 하죠. 근데 모든 게 이 라이프 로깅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안 되었으면 아까 DNA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 그 데이터라는 건 우리 메일을 열심히 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데이터가 돼서 이 라이프 로깅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모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거울 세계, 디지털 트윈. 제가 저희 요양원을 짓는데 똑같은 메타버스에서 구현했던 것. 네,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작업을 더 해야 되지만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글 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점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정보적으로 확장되는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 아까 2003년도에 만든 세컨드 라이프, 로블릭스, 제페터 이런 모든 것들이 버추얼 월드입니다. 현실의 세계를 확장해서 유사하거나 대안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라이브 로깅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정체성, 아바타로 새로운 나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기술들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과 가상이 완전히 같이 구현되는 증강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구현은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은 디지털 트윈으로 플랫폼이 구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라이프 로깅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가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아바타로 나를 살아가는데 그 라이프 로깅으로 살아가는 플랫폼이 미러월드가 될 것이며 그 미러월드에서 나는 현실과 가상의 기구들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 이런 것들, 세컨드 라이브, 이런 것들이 포켓몬고, 구글 어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진화하면 융복합, 그냥 AR하고 라이브 로깅하고 혼합되어서 이렇게 고스트 페이서라고 하고 어떤 그 영상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강의하고 있는데 뒤편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중국어로 강의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2026년도 정도 되면. 그래서 굳이 영어, 수학, 아니 영어, 스페인어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페이서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브 로깅하고 가상 세계를 영합을 해서 가상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이제 페이와 네트워크 등의 활동이 라이브 로깅으로 연계되어서 사후 성과 측정이 가능하게 되거나 실제와 현실이 이렇게 가상의 세계가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현장을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디지털 트윈, 미러월드하고 연합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융복합되어서 결국은 이 네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김상균 교수님이 메타버스를 5가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인프라, 플랫폼, 컨텐츠, 디바이스, 그리고 인류.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런 산업 생태계에서 5가지 측면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저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인프라, 클라우드와 5G, 플랫폼,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을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누가 이용할 것인가. 이게 바로
기업들이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며 콘텐츠, 그러면 이 안에서 즐거움, 재밌거리, 흥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제 구현할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디지털 플랫폼에서 플랫폼은 공간, 스페이스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2D 플랫폼, 구글 인구, 메타의 인구, 아마존의 인구, 이게 플랫폼의 가치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의 넥스트 혁신을 가져온 메타버스 혁명은 플랫폼 혁명이 된다. 맞죠? 우리 플랫폼 혁명, 시장 혁명, 4차 산업혁명은 시장 혁명이고 시장 혁명은 플랫폼 혁명이고 이 플랫폼의 개수에 긱경제가 있었고 온디맨드가 있었고 뭐 브라더스 있었고 우리 보는 거 그리고 빅브라더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플랫폼 혁명이 블록체인 혁명을 일으켰고 그 플랫폼 혁명 안에서 거래 기반의 혁명이 블록체인 혁명이고 이 블록체인 혁명의 넥스트 바로 메타버스 혁명. 이 메타버스에서 완전히 현실과 구현되는 거. O2O의 넥스트 버전. 이것도 똑같이 메타버스 플랫폼 혁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구의 수가 그 플랫폼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프라 우리 아마존이 이 세계의 33% 이렇게 메타버스 클라우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3분기에요. 아마존 어닝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매출이 너무 급감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때 물론 제프 베조스가 뭘 했냐면 계속해서 제프 베조스는 지금 우주 항공 사업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튼 동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장이 40%를 좌우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옛날에 왕자였지 지금 20%도 안 됩니다. 알리바바가 좀 많죠. 구글이 60%밖에 안 돼요. 결국은 아마존이 세상을 지배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클라우드, 이 데이터 공간이라는 개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블록체인으로 공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그러면 이 클라우드 공간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이슈는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클라우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5G, 절대 5G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실감형 콘텐츠, 실제와 현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5G가 중요하다. 인간의 감각 기관과 인지 능력을 자극해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유형의 콘텐츠가 바로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다시요. 메타버스라는 것은 실제와 실제처럼 바로바로 속도전 빠르지 않으면 메타버스가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동영상이잖아요. 2D도 아니고요. 3D예요. 이제 4D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영상들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서버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저보고 기본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아마존 서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기술력들이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누군가 사줄 사람을 찾겠죠. 네. 그래서 오감이 그대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플랫폼 혁명에서 돌고래 기억나시죠? 이 실제처럼 구현이 되어야 돼요. 그 XR인데 그 다음 SR까지. 그래서 플랫폼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 플랫폼에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뭐 ORPG와 같은 대규모 게임 환경을 만들었던 경험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원천 기술 뭐 대규모 데이터 처리하는 거 모션을 캡처하는 거 이런 기술들을 게임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희도 메타버스 유니티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디자인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게임 회사들이 중요했던 것들이 디자인이죠. 거기에 이제 유니티 이제 다음 버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오픈소스 되어서 누구나 메타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크리에이터들의 메타버스의 진화까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코딩도 모르지. 게임 뭐 너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해본 적도 없지. 제가 제 핸드폰에 그 고스톱인가? 그거 깔려 있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제가 메타버스를 디지털 것도 트윈으로 만든다고 했으니 얼마나 호황된 도전이었겠습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더 많이 알게 된 거지만,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그렇게 메타버스를 진출하려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임 기업에 진출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4세대 미래 플랫폼, 이 플랫폼이 되려면 7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만 가볼게요. 메타버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잠깐만, 저만 이해 안 돼요? 메타버스 도대체 그게 뭐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가상현실 이런 거 아닌가요? 주식 테마주? 게임이요? 저마다 다른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어떤 공간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네, 공간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어디서 소개 영상에서 하는 것들인데 가져왔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플랫폼 공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래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즉, 사용자 수가 0명인 상태여도 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게임은 하나의 사건만 이렇게 하는데 캐릭터들이 동시에 사건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 접속해서 다양한 행위들을 합니다. 다양한 공간, 우리 뭐 제페토나 이런 곳에서 동시에 들어가서 이 브랜드에서 동시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이 안에서요, 메타버스 플랫폼은요, 반드시 돈이 되어야 됩니다. 제페토의 게임 앞에 잼, 이것들이 현실에서 똑같이 현금화로 지금 바꿔주고 있죠. 그리고 초월성, 제페토의 크리에이터 직업은 실제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제한성, 한 번에 무제한적으로, 근데 현재는 동시 접속수가 인원이 뭐 40명 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것은 2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제한성이 될 때 진짜 구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이 되고 이 안에서 일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운영성,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처음에 4차 산업혁명 시행 때 2012년도에 지멘스하고 보쉬하고 7개 기업이 그 CES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자 박람회에 가서 만나서, 야, 니네 회사와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을 서로 연결시키자. 니네 회사와 로봇을 우리가 서로 연결시키자. 이러듯이 나의 하나의 아바타가 전 모든 플랫폼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상호 운영이 될 수 있는 플랫폼 간의 연결과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멀었지만 조만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특히 게임의 아바타들이 옛날에 하나의 게임 회사에서 그 게임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나는 그 아바타에 돈을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게 NFT가 되어서 다른 게임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러듯이 나의 하나의 아바타가 모든 플랫폼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가능할 때 진정한 플랫폼, 메타버스 혁명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실버들이 온전히 메타버스에 올라타고 아바타가 나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심리적 만족감을 주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가상의 세계에서 나는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 되고 가상의 세계에서 나의 자본을 획득하고 운영하고 되기까지가 저는 메타버스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인데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NFT, 암호화폐 시총 6조.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샌드박스 아시죠? 여기 2012년도에 게임이 출시되어 있을 때 그때는 별로 그런데 샌드박스가 버전업을 하면서 메타버스로 넘어오면서 거기 샌드박스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그 샌드박스 안에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글 어스에서 땅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무슨 강남의 땅을 그렇게 비싸게 사?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연을 한다 라고 하면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데이터, 그 장소, 서버라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간이 하나의 서버 공간이 나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가 비싸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그런 장소를 미리 구현을 하겠죠. 오리지널 생각했던 VChat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메타버스들입니다. 그런 메타버스들의 파생 산업들을 조금 지켜보면 이런 것들 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장비 산업, 웨어러블이나 오큘러스 2, 광고 분야,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모든 공간에 광고를 들어가게 됩니다. IP의 캘리버, 현실의 스타와 스타의 캐릭터 만화와 서로 협업이 되는 것이죠. XR과 현실의 가수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세일, 아까 이야기했던 뭐 굿즈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 살 사람에게 파는 한정판이 만들어낸 NFT 시장. 교육산업은 당연히 시뮬레이션 조금 더 보완을 할게요. 조직 내부의 하나의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고 실버 산업 등 사회적 활동이 힘든 노인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분야의 플랫폼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KT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정서적인 부분이죠. 저는 차량, 자율주행이 예고된 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차량 안에서 게임이 설치되어서 음향장치와 갖춘 오락 공간, 유리, 세계의 모든 의료의 유리품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거, 관혼상제 사이버 추모관, 반려동물 사이버 추모관, 바이킹신 전통의 애식 절차. 제가 지금 이 추모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한번 궁금해 보세요. 부동산, 지구상의 모든 부동산이 아까 얼스투에서 판매하고 있고 현재 지금 네이버에서 잽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고 있죠. 화폐 발행,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상영되는 화폐 발행.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혁명 때 모든 공간에 암호화폐가 발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브랜드들이 게임과 함께 캘리버를 통해서 럭셔리 명품 산업을 실제 그 안에서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캐릭터의 존재 자체를 실제와 분리하는 모든 부캐의 특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안과 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아바타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보호받고 이러는 부분들이 온라인에서도 이 아바타들이 똑같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분석, 고유 유형의 분석을 하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제품이 쓰이겠죠. 특히 마케팅 같은데 타겟 마케팅, 번역 시장, 법률 서비스 이미 가상세계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 부분이 필요하고요. 나만의 공간에서 가치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바깥인 오픈월드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공간은 심리적으로 안 것. 그러니까 내가 오픈월드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심리적인 공간 안에서 조금은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율주행차를 타려고 하는데 내가 잘 탈 수 있을까? 혹시 이게 고장나면 어떨까? 이것을 현대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시연을 하도록 해놓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오게 되고 뭐 그런 어떤 부분에 제가 뭐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노인분야 아까 그 추모관 그리고 이거 지금 힐링 메타버스 공간 이걸 제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은 뭐 비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난관을 저도 겪고 있지만 뭐 결국은 누군가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그리고 캐릭터 데이터 힐링 콘텐츠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이게 바로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의 사용자들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어디 분야가 있을까? 메타버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이루는 파생 산업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중심이 되는 공간, 1차, 2차 가상혁명, 3차 가상혁명, 그리고 4차 SNS를 통해서 그 다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조금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왜 물건을 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온라인에서는 사실 구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실제와 현실의 경험이 똑같기 때문에 즐거움과 효율성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나의 벽지나 가구, 액자 등 자체 등을 선택을 해서 내가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똑같이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거기에 NFT가 꼭 필요하고 스마트 컨트랙이 필요한데, 이거 이제 포스트 이제 인터넷 이런 시대가 오려면 편리함과 다양한 경험, 돈이 되는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편리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는 돈이 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미 시작되었거나 혹은 먼 미래의 이야기. 전 세계가 온라인에서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쳤고 오프라인에서 벗어날 준비를 이미 마쳤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품을 메타버스에서 판매하고, 판매를 위한 메타버스에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메타버스 생태계에 뛰어들어 연구하고 개발 중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상의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타버스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상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상의 노동이라는 것의 측면에서 나의 가치는, 전 세계 브랜드들이 이미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자, 첫 번째 인프라, 두 번째 플랫폼, 세 번째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즐길 거리 혹은 볼거리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죠.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기존의 노래 콘텐츠에다 메타버스 내에서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합류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아티스트 A와 B가 공동으로 공연을 하는 모션 캡처, 아까 게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 무대에 함께 공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현장감과 실제감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온라인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온전히 다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SBS 선거 개표관저 콘텐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살짝 이렇게 캡처해서 지나가는 이런 플랫폼들을 이렇게 저 영화 지옥 보시면 좀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문과 방송국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느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점점 콘텐츠에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타버스를 그냥 지금은 2D로 이렇게 신문 딱 스크랩해서 네이버 신문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신문이 나에게 오잖아요. 신문이 나에게 와서 이 신문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원하는 키워드대로 그것만 집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 로깅이겠죠. 그 기술과 연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자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관심사항에 대한 내용을 내가 보기 전에 나에게 미리 와 있는 거죠, 신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겠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지금 아바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기존에 자신들의 얼굴을 했는데 이제는 아바타로 얼굴 한다는,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할 때 얼굴 안 보여주면 약간 어떤 신뢰감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 개념이 깨졌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아바타도 충분히 유튜브를 활용이 가능하다. 자, 아까 저희가 5G 하면서 실가면 콘텐츠를 이야기를 했어요. 실가면 콘텐츠들에는 도대체 살아있는 무엇일까? 마치 살아있는 듯한 지능형 콘텐츠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면 홀로그램 기술을 거기에 얹으면 더 깊은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 마이클 잭슨, 네, 홀로그램 영상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감형 콘텐츠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세상이 오고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실감형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무너지는, 분명 가상인데 실제하고 똑같은 거죠. 상상이 됐습니까? 언제요? 2024년도에 2025년도가 된다면 정말 제가 지능혁명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런 실감형의 기술들이 발전이 되는 게 몇 년 안 남았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싸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싸진다라는 의미. 제가 3D 프린팅 이야기해서 1980년대 5천만 원 했던 게 최근에 작년에 200만 원에 들어왔다. 5천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기술이. 3D 프린팅 기계는 이제 몇십만 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소재가 비싸게 되겠죠? 이런 기술들이 들어와 있고 이미 해외와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실감형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한마디로 실감형 콘텐츠가 뭐야? 그냥 마치 살아있는 듯한 실감형 콘텐츠, 사물 인터넷에 연결하고 주변 센서 정보와 통신하고 사용자에게 푸시하고 메시지와 콘텐츠를 전달해서 사용자의 선호와 필요에 의해 콘텐츠가 주변 사물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지능형 콘텐츠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감형 콘텐츠들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에 보세요. 2010년도하고 13년도하고 2020년도 안 됐잖아요. 사실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원년을 다음 주 메타버스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총체적인 전대를 할 건데 그때 2012년도에 미래를 바꿀 10년 해서 독일에서 시작된 게 저는 4차 산업혁명 원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기술들이 발달해 오기 시작을 한 거야. 공장에서 쓰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래서 R&D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집대성장은 어느 한순간에 딱 파괴력 있게 융합이 되어서 지금의 시대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굳이 필요가 없었는데 팬데믹과 G세대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상상할 수 없는 몇 배의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기술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술 개발할 것은 다 개발을 해버렸다고 하잖아요. 2025년도가 되면.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인프라, 두 번째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디바이스.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 또 한 번 더 한다고 했죠. 2030년까지 나는 AR, VR 기술을 발전시켜서 상용화시킬 것이며 전 직원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원격으로 일할 수 있고 이래 인해 대도시의 인구 증가와 주택위기가 완화될 수 있을 거야.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로 바꾸면서 2019년도에 뭐 1,000만 유저를 확보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2030년도에 나는 전 세계 인구 누구나가 직원들이 VR, AR, 원격 그럼 진짜 기경제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도심권에 있는 것보다 시골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메타버스 4가지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그리고 라이브 로깅, 그리고 가상 세계 4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AR, VR, MR, XR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AR은 그야말로 현실에 탁 이렇게 증강되어 있는 거. VR은 그냥 가상이 세계만, 외부와는 차단되는 것. 그리고 혼합은 그 VR과 AR이 혼합되어서 같이 실제감 있게 형성이 되는 것. 이거 잘못 적었네요. VR은 몰입감. 그러니까 외부하고 차단되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몰입되어서 하겠죠. 매트리스 영화 생각나시죠? 그리고 AR은 현실, 현장감. 그래서 현빈 나오는 영화, 드라마, 무슨 궁전
드라마 있죠? 그리고 MR은 이거 실제감, 몰입감과 이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XR은 그것에 대한 확장현실. 그래서 몰입감 높은 VR, 현장감 높은 AR, 이들이 시각에만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이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이 가능하게 된 것이 MR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R의 대표적인 거 지난번에 고래 사건. 고래가 내 눈앞에 딱 들어온 거. 그래서 AR을 좀 더 보면 실제 세계와 가상이 결합되었고 사용자의 시야가 현실 세계와 완전히 융합되어 있다. 현실과 가상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상은 완전히 현실 세계와 차단돼서 가상의 세계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 그러다 보니 뭐 항공, 군사 비행 훈련 이런 것들이 모두 VR로 구현이 되죠. 이런 것들의 오감이 결합된 것. MR. 그래서 상호작용. 실제로 만지고 느꼈는데 어머 향기가 나네? 어머 느낌이 일어나네? 이게 MR. 그래서 VR, AR과 VR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이것에 대한 확장, 그래서 XR, MR에 대한 확장 개념. 그래서 모든 것에 지금 XR로 되었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이제 쇼핑몰 그리고 포켓몬고 그리고 기계를 끼고 현장 실습을 하죠. 이건 단순히 이렇게 VR 게임만 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실제 뇌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거. 이제 XR은 좀 더 확장해서 이를 실제 만들어내는 것. 이걸 보고 이거 만들어내고 이런 정도의 차이다. 그래서 VR, AR 그래서 오감이 쓰여지는 홀로렌즈 이게 3D 중심 AR이 2D라면 MR은 3D 현실의 집에 가상 가구를 배치하는 것 XR 교육 엔터테인먼트 시각 촉각 오감으로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때 5G 굉장히 중요하겠죠. SR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의 기록을 현재와 혼합해 존재하지 않는 인물과 사건을 새롭게 구현한 기술. 영화 보면 과거를 바꾸고 과거를 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뇌로 보여지는 거, 융합하는 거. 이게 바로 SR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SR까지 아셔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요. 현재와 과거의 영상을 혼합해서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건을 새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30년도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짜네. 2030년도 이후 완벽한 대체 연습이 체험이 가능합니다. 저 진짜 이거 제가 썼지만 보지 않고 전 2030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치로 내가 나의 뇌를 조작을 해서 과거를 지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했던 노인들이 과거의 꿈을 새롭게 만들고 과거의 공간에서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현실을 인식할 수 없지만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과거의 공간에서 그래도 잠시나마 과거의 꿈을 찾고 하는 것. 근데 이런 기술인들이 나온다면 좋은데 중요한 건 기계가 필요 없는 거야. 뇌로 깜빡 하면 실버들이 굳이 뭐 요즘 그러잖아요. 메타버스가 뭐 실버들에게 필요하겠어?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잖아요.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그래서 구글, 애플, 메타 모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VR 기기들, AR 기기들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도 공룡의 꼬리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알고리즘을 수수수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완전히 우리 그 터치, 촉각 장갑 이런 것들이 없어도 손가락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휴넷에서 제가 잠깐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 메타, 애플도 지금 넥스트 VR, 구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기업들이 여기에 메타버스에 몰입을 할까요? 마지막 인구입니다. 우리 원장님 맨날 저한테 시간 초과한다고 뭐라 하는데 저 인구까지 할게요.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셔도 돼요. 네. 자, 인구입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인프라가 있었죠. 5G 그리고 클라우드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뭘 구현한 거예요?
메타버스를 구현을 했어요. 그게 플랫폼. 근데 플랫폼을 구현하려다 보니 뭐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콘텐츠를 구현을 했어요. 콘텐츠를 구현했는데 이게 실제와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야. 그래서 SR까지 VR, AR, MR, XR 넘어서 이제는 SR까지 되고 있다. 2030년도 되면 우리는 눈만 깜빡거리고 뇌까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홀로그램이 상용화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 네이커즈 와일이 처음 30년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2030년도를 변환 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완성이 2025년도예요. 기술의 1차 기술력면 2차 기술력면 3차 기술력면 2025년도가 완성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2030년도가 되면 우리는 모든 기능혁명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상의 토지는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뭘로 구현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원흉 빅데이터, 데이터 인구,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 그 안에 결국은 사용자 유저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들이 유저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메타버스의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경제성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경제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데이터에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 메타버스 인구 사용자를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인구는 누구일까요? 주로 사람들이 그래요. 와, 그 실버들에게 뭐 필요하겠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실버들의 자제분들, 지금 MZ세대들, 그리고 Y세대들이 부모이게 되면 실버가 되는 때 G세대들. 이때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완성은 제가 실버들이 모든 메타버스에서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202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사용자가 단순히 실버가 아니라 실버의 가족들이 모두 메타버스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뭔 재미거리를 주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콘텐츠를 꿈을 실현시켜주자. 이게 콘텐츠예요. 근데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클라우드나 이제 5G나 어떤 기술들에 의해서 고가이다 보니 그리고 특히 인건비가 고가이다 보니 한계가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형성이 되는데 인구 그러면 어떻게 유입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인구들이 뭐 한다고? 현실에서가 똑같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행동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신인류, 새로운 어떤 그 신대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된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티스트들의 팬덤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요. 기존의 게임 회사 회원들,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 리스트 있잖아요. 데이터. 그리고 기존의 인터넷,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기존의 회원들이 제페토로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들이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메타버스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메타버스가 돈이 된다고? 메타버스가 돈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임은 가상과 현실이 분리됐는데 메타버스 속에서는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실의 돈이었다면 현실의 돈, 게임머니를 사용했다면 로벅스 게임메인인데 이것이 현실의 환전이 가능한 거죠. 게임에서 어떤 소비를 했죠. 게임에서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그런데 메타버스 속에서의 게임이라고 하는 모든 콘텐츠라고 할게요. 거기에서는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을 판매하고 이런 코딩 과정이 불필요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게임이 5,500만 개 이상이 되고 있어요. 아이디어만으로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자, 여기서 착각. 저 같은 X세대가 아이디어만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그래서 G세대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G세대들이 메타버스를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출근하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을 판매를 했다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로블렉스 내에서 오징어 게임을 개발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코딩을 하지 못해도 게임을 하는 세상 MZ세대들을 대상으로 우리 X세대들 말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네이버의 제페토에서 크리에이터들은요. 70만 명이에요. 6년 만에 6만 명에서 1년 만에 70만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렌지 아시죠? 이제 기업인이에요. 물론 어디로 출근한다? 제페토로 15명 직원이 있습니다. 제페토의 가상 아이템은 2,500만 개 이상, 아까 로블록스는 5,500만 개. 아바타의 라이브 방송을 지원을 하고 그런 사용자들 수익 창출의 수익 모델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튜브도 이제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유튜브에서 하는 넥스트 버전이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이런 제페토나 이런 것들 배울 때 이곳에서 영상을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아바타도 유튜브도 자체적으로 메타버스화 지금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키겠죠. 구글이니까. 그래서 제페토 안에서 돈이 되니까 G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브랜드에서도 지금 인플루언서를 후원을 해주고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고요. 디자인 아이템 제작을 똑같이 SK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자, 여기서 사람을 모았어요. 가상의 공간에서 디센트럴랜드로 출근할, 일하고 월급 받고 환전해서 현실 세계 당연히 여기서 마나 토큰이거든요. 마나 토큰으로 급여도 주고 마나 토큰으로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상 카지노에서 일했을 분 찾았어요. 뭘로 출근을 할까? 아바타로 출근을 하겠죠. 아바타가 게임머니, 만화의 돈을 받아서 급여를 만들겠죠. 저는 만약에 여기서 만화로 돈을 지급받는다면 절대 현금화 시키지 않을 거예요. 한 몇 년간은.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여기에 더하기 NFT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출근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삼성전자 전시장 만들어 놨죠. JP 모건도 입점을 했습니다. 3D 고글을 쓰고 인터넷에서 집속을 해서 설정한 아바타로 변신해 VR 속에서 대학 수업도 듣고 도박도 하고 로봇과 사랑하는 영화도 많잖아요. 약간 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이렇게 쉬운 유형들은 더 빨리 로봇을 통해서 심리적 만족감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 그대로 구현되는 세상, 이게 이미 디센트럴랜드가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블록체인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오늘 또 한번 여쭤볼게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뛰어요. 네. 브로드사, 가상인간이 돈을 법니다. 버추얼 휴머, 리얼 미켈다. 싱글 음악 발매에서 8위하고 타임즈가 선정한 25인 안에도 들었습니다. 롯데홈스핑의 가상 인플루언서 루시 15억 수입이라고 합니다. 19세 여성인데요. 2016년도에 만든 가상 인플루언서인데 한 해에 133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에픽 게임즈의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우리 아트 브리더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저의 얼굴을 몇 개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아바타를 형성을 해줍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그래서 가상 인간을 제작하고 도구하고 무료 쉽게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데 제가 가상의 아바타 4개 받았는데 4개 받는 것도 꽤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상용화가 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칭화대 학생 하주빙 이 사람도 여기 가상 인간입니다. 그래서 작곡하고 작사하고 기타 연주를 하고 이메일 굉장히 현실 공간의 자리인데 여러분도 가상의 아바타 인간 만들 수 있고요.
이것들을 대리해준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돈이 되겠죠. 가상의 인간 마케팅. 우리 LG, 삼성, 롯데, 아까 루시, 뭐 한유아, 스마일게이트 이런 사람들 많고요. 아까 마켈다 영국, 일본 애는 여기는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상 인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상 인간, 나이를 먹지 않고 시공간의 제약도 없어서 기업들이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마케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도 저도 하나의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그 가상 인간이 전체 모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플랫폼들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완성이 2030년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상 인간, 수많은 가상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는 활동을 하잖아요. 가상의 공간에서 교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상인지를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터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는 제작 지원 스튜디오 제페토가 있고요. 넥슨도 하고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는요. 기본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런 기술을 지원하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겠죠. 또 3D, 동영상이잖아요. 실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서버가 많이 들겠어요. 그럼 아마존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서버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블록체인이나 웹 3.0 배우셨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세상에 메타버스가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안에서 메타버스 가상 안에서 경제 뭔가를 할 것이 없어. 먹을 거리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MZ세대에 의해서. 그래서 NFT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것으로 수익 매도를 창출을 할 수 있고 디지털 정품 크리에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 배운 거죠. 가상옷 디자이너, 가상 공간 건축사, 디지털 자산 거래소, 아바타 드라마 PD, 가상 관광 안내 가이드, 가상 커뮤니티 플래너.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중에서 건축사를 하고 있으면 가상의 공간에서 빨리 아마 이거 국가 자격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제가 2018년도, 17년도 강의하면서 3D 프린팅 자격증하고 드론 자격증, 국가 자격증으로 2018년도부터 나오니까 꼭 따세요. 아이들 꼭 따게 하세요.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거 이야기할래요. 아바타 PD 이런 것들요. 아마 민간 자격증이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 자격증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처음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쉽잖아요. 따세요. 그러면 이제 80세, 90세, 100세가 되어도 나의 쭈글쭈글한 모습 가상의 공간에서 모르잖아요. 나하고 아바타로 거래를 하는 거지 쭈글쭈글한 저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얼마나 그 실력이 있느냐 그 능력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노동 이제 전체적으로 그려지시죠? 가상의 자본, 가상의 노동, 가상의 토지 이 가상의 노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현실에 나는 하는 백수인데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 안에서 나는 아바타로 여러 개로 여러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가상의 공간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산업 점점 이렇게 진화될 거고 제조업에서 해외 정비 출장비가 2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어쩔 수 없이 AR 원격 협업 서비스 버넥트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나 2천만 원밖에 안 는 거예요. 그러니 제조업에서 메타버스를 도입을 안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현장 작업 훈련용 유지보수 VR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지휘의 이 프레딕은 우리 전 세계 모든 데이터가 이것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포드 자동차, 홀로렌즈, 활용 디자인. 교육용에서 당연히 몰입감 높은 경험, VR 지질 탐사, AR 과학 실험실. 아까
AR 과학 하는 거 보셨죠? 의료 부분 앞으로 제가 그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그 의료 시장이 형성이 될 텐데 그게 가상의 실버들을 위한 가상의 의료 400조 이런 시장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료 시장에 가상 수술용 외과용 콘텐츠, 원격 강의 토론, 원격 수술 참관, 또 인체 모형과 VR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 훈련,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현재 우리 치매 진단 및 이 부분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KT도 하고 있고 우리 요양원 프랜차이즈 당국대도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특허 내놨어요. 분당의 서울대학병원,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의료교육과정에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가상 VR, AR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치매 훈련, 심리치료 솔루션, VR 기기를 이용해서 손동작 인식기기, 경도 인지 치매. 오늘 제가 보험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 거 보험을 이렇게 정리해 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치매 보험 있잖아요. 그거 다 파기하래요. 왜냐하면 혹시 보험회사 계신 분, 제 것이 안 좋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 부분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되면 치매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네, 기대를 해봅니다. 유통 분야에 있어서도 당연하고 우리 문화, XR 관광 게임, 당연히 여행, 아까 여행 가상 지도 그 여행사 그거 있었죠. K-팝 홀로그램 전용관도 있고요. 김광석 홀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각고각 축곡을 잘 나가는 자율감각 반응. 그래서 국방 당연히 총기 오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제 낙하 훈련 위험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데 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성공 넥스트. 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5가지 다 진행한테 왔고요. NFT 우리 웹 3.0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몰입 경험 VR을 통해서 블록체인 분산화 저장 기술이 되어야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NFT까지 확장되는 거. 다음 주 우리가 NFT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플랫폼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도 하나의 플랫폼 혁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터넷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거래 혁명, 메타버스는 플랫폼 혁명. 이것들이 정말 혁명이 된다라는 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혼합되어서 NFT가 탄생을 합니다.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NFT. 그래서 창작자 서버 이런 부분. 그래서 다음 시간 저희가 NFT를 하면서 이제 이런 혁명들에 대해서는 완성을 하고 마지막 4차 산업혁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제가 조금 많은 양을 가져오는 제 스타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메타버스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세상이 온다는데 이런 세상에서 나는 가상의 노동,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노동자로서 돈을 벌어갈 수 있을까? 물론 저희 같은 X세대들은 조금은 따라가기가 어렵겠지만 MZ세대들이, G세대들이 아직도 메타버스를 저항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G세들은 메타버스에 올라타셔서 뭔가 크리에이터로서 혹은 가상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패시브 인컴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객경제의 어떤 플랫폼 혁명의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 NFT까지 하면서 총체적인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마치도록 할게요.